분전반 등 활선 상태에서 계측기를 활용할 시에는요, 인체의 감전에 주의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절연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계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전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전기는 저압용 검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전반이나 수배전반에서 저압해서 활선 상태인지 정전 상태인지 확인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 램프가 점등이 되면서 알람이 울리게 되면 활선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램프도 점등이 안 되고 알람도 울리지 않죠. 이때는 우리가 정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전기 작업 전에 활선 상태인지 아니면 정전 상태인지 확인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전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를 전압에 맞춰 놨고요. 분전반에서 전압 측정 시에 차단기가 있고요. 활선 상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L1, L2, L3, N이 되겠죠. 두 가닥을 이용해서 L1과 L2를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70V 정도 뜨고 있죠. 이게 바로 L1과 L2 상 간의 성간 전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L2상과 L3상을 동시에 재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간 전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L1과 L3상을 측정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성간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선 한 가닥과 그리고 전원선 하나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 약 217V 정도 뜨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절연저항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저항 측정을 위해서 절연저항 항목에다가 맞춰놨고요. 절연저항 측정 시에는 두 개의 리드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녹색 리드선은 접지 단자에 연결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차단기 2차 측에 측정하겠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절연저항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전 상태이거나 차단기 2차 측, 즉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2차 측에 놓고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접지 리드선을 접지 단자에 연결을 하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활선 상태에서는 측정을 할 수 없으니 차단기를 내리고 1차 측은 전기가 활선 상태이죠. 당연히 여기를 측정하시면 안 되고요. 차단기 2차 측은 전원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측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볼트 부분이 전선에 연결된 부분이죠.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약 200메가오hm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절연저항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측정 시에는 차단기 2차 측에 있는 볼트를 풀러서 전선을 빼고 전선의 도체 부분에 직접 재시면 되겠습니다. 누설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측기는 누설전류와 부하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누설전류는 우리 누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방법입니다. 40mA라고 보이시죠? 40mA에 놓으시면 40mA 이하의 누설전류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인지를 하나 더 올리게 되면 400mA가 되겠죠. 400mA에 놓으시면 400mA 이하의 누설전류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00A에 놓게 되면 큰 누설전류 및 부하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40mA에 놓고 누설전류부터 먼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분전반에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설전류계는 활선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니 감전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중성선과 전원선, 즉 단상 2선식이죠. 이렇게 단상 2선식에서 접지선을 제외하고 두 가닥을 측정하는 방법이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지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접지 한 가닥을 재는 방법도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원선 한 가닥이나 중성선 한 가닥을 측정하는 방법은 부하 전류 측정 방법입니다. 부하 전류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저항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전반은 우리 실내에 이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단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 접지극을 땅에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은 우리가 실제 설치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단자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온 계측기는 접지장을 이제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겠고요. 접지장 측정 시에는 제가 접지 레인지에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지 리드선 있죠. 이 접지 리드선은 이 접지 단자에다가 물려주고요. 이 접지 단자의 접지장 값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의 리드선은 여기 중성선이 있습니다. 이 중성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2단자법이 되겠고요. 중성선을 물렸을 때 접지장을 측정해 보면 우리 접지장 값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0옴 가까이 측정이 되면 이 수용과의 접지 단자함에서 공통 접지나 통합 접지와 같이 접속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전반이나 수배전반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선 상태이기 때문에 감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분전반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 시에는 아크릴을 반드시 분리하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크릴은 적외선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전에 주의하시면서 아크릴을 분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크릴을 제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과 같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 시에 손을 아크릴 앞에 놓고 측정을 하시면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크릴 후면부에 즉 뒷면에 손을 놓고 측정 시에는 손이 없어진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전반이나 수배전반 등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에는 아크릴을 반드시 제거하고 측정하셔야지만 정확한 측정이 되겠습니다. 분전반에 아크릴을 제거한 상태이고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면 여기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이 빨간 점이 실제 우리 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접촉이 불량이 나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전등이나 여러분의 인체에서의 열이 반사가 돼서 측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할 때에서는 정면에서 측정하지 마시고 약간 각도를 주고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기의 2차 측인 L1, L2, L3, N 중성선을 각각의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1, L2, L3, N 약 21도로 각상의 온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L1과 L2 상을 보시면 볼트 부분이 적색으로 보입니다. 실제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적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2차 측 배선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1과 중성선이 N에 약 21도 정도로 온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